시작할게요. 네. 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 똑같이 하고 그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어, 지난 시간에 시작했던 게 트랜지언트 아날리시스라고 챕터 4죠. 챕터 4 트랜지언트 아날리시스. 우리가 그 지금까지 전기 회로를 주로 보고 있는데 이 전기 회로에서 AC 3장에서 우리 AC 시그널 받았고 4장에서 트랜지언트 다루고 있고 3장 말고 이제 2장까지는 이 레지스턴스만 있는 저항만 있는 네트워크를 달았고 그다음에 3장에서는 AC 시그널 있는 거 4장에서는 지금 트랜지언트 신호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R 저항 그다음에 이제 3장부터 인덕턴스 L 그다음에 캐패시턴스 C까지 포함해서 세로를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로 트랜지언트에서는 4장에서 주로 AC 소스보다는 AC 소스 뭐 이렇게 생겼어. 뭐 전류나 전압이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들어오는 신호보다는 그냥 DC 신호를 주로 볼 거예요. DC 신호는 뭐 예를 들어 배터리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래서 일단 AC보다는 DC를 주로 다룰 거고 AC나 DC나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DC인 경우에 우리가 회로가 이렇게 있으면 DC인 경우에 여기에 저항이 있고 여기 캐패시터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캐패시터는 여기에 DC 전압이 걸리면 그러면 어, 이 캐패시터의 저항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실까요? 우리 앞에서 임피던스라는 거 배웠거든요. 임피던스에서 이 임피던스 Z가 J 오메가 C분의 1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오메가가 DC인 경우에는 주파수가 점점점 작아지다가 엄청 작아져서 이제 0이 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변하면 W 오메가가 큰 거고 이렇게 변하면 작은 거고 이게 점점점 안 변하게 되면은 변화가 없는 거니까 주파수가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임피던스가 무한히 커진 것처럼 보이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DC인 경우에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회로가 끊어진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끊어진 것처럼 보이면 그냥 회로가 끊어지면 여기 전압이 보이겠죠. 여기는 0이고 여기가 전류가 아예 못 흐르는 거죠. 그래서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오픈 서킷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인덕터 같은 경우는 인덕터가 만약에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인덕터는 이제 J Z 이 임피던스가 J 오메가 L이었잖아요. 만약 오메가가 0이면 임피던스가 0이 되거든요. 임피던스가 0이란 얘기는 저항이 0이란 얘기고 저항이 0이란 얘기는 그냥 여기가 그냥 도선으로 연결됐다는 얘기 이렇게 그냥.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쇼트 서킷이라고 얘기하죠. 쇼트 서킷.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속해서 그 상태가 유지될 때 결국 이 전류와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고 DC가 계속 걸려 있으면 이런 식으로 캐패시터는 오픈 서킷, 인덕터는 숏 서킷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어, 뭔가 중간에 우리가 이거를 스위치를 여기 달아서 여기 스위치에서 이거를 끊었다가 이렇게 얘가 이제 스위치 모양을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여기
양단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스위치를 닫으면은 얘가 이렇게 연결된 거고 스위치를 열면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픈된 스위치고 이거는 클로즈된 스위치죠. 그 스위치를 열었다 닫았을 때 그 중간에 여기 전압이 이 캐패시터에 들어가면서 전압이 차고 차다가 더 이상 이제 안 찬 상황이 돼서 이게 회로가 끊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전류가 여기 인덕터는 흐르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의 못 흐르다 점점점 작아서 그냥 도선이 연결된 것처럼 느껴질 건데 그 중간에 있는 그 시간이 영역이 중간일 때를 우리가 보는 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트랜지언트 이 여기 제목인 트랜지언트 아날리시스가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3장에서 했던 거는 AC 소스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다고 가정할 때 이제 처음에 나올 때는 여기 뒤에 있는 그림처럼 이 신호를 따라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영역이 트랜지언트 리전이고 여기 다음부터는 계속 똑같은 상황이 나오겠죠. 이쪽은 이제 세츄레이션 됐다고도 얘기하고 아니면 여기 스테디 스테이트 리전이라고 스테디 스테이트 우리말로 우리말로는 몰라도 되고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트랜지언트 리전 그다음에 여기 스테디 스테이트 리전으로 점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언젠가는 이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는 스테디 스테이트만 봤었다. AC에 대해서. 오늘은 트랜지언트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트랜지언트에 대해서 볼 때는 앞에서는 사실 미분 방정식을 풀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어야 돼요.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중간에 이러한 변화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퍼스트 오더 시스템하고 세컨 오더 시스템을 볼 거예요. 퍼스트 오더 시스템 우리가 미분 방정식 처음에 배울 때 1차 미분 방정식 나오는 거 그게 퍼스트 오더고 세컨 오더는 미분이 두 번 들어간 세컨 오더 시스템. 퍼스트 오더는 뭐 캐패시터나 또는 인덕터가 한 개만 있는 경우 또는 캐패시터나 인덕터가 한 개만 있을 때 그다음에 얘는 캐패시터 인덕터 포함해서 총 두 개 있을 때 이제 세컨 오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단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x에 대한 시간에 따른 변화인 이 함수 x 오브 t를 계산하는 게 우리의 관심사고 그걸 푸는 게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솔브했다, 풀었다, 해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미분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건 이 x 오브 t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찾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 근데 이걸 풀 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에 대해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은 이게 0이 오른쪽에 이제 제가 이걸 폴싱 텀이라고 했었고 이 t에 대한 함수로 나온 요거가 0일 때를 푸는 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고 거기에다가 파티큘러 솔루션을 더해서 이 총합 제너럴 솔루션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거를 리마인드를 해보면 이런 식의 이 상미분 방정식 OD가 있을 때 여기에 이제 x가 있는 것들을 왼쪽으로 다 모으고 오른쪽에 x가 없는 걸 모았을 때 이 x가 없는 게 이 오른쪽에 이 폴싱 텀이고 왼쪽이 f 오브 x, x 프라임, x2 프라임 뭐 이런 식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오른쪽을 0으로 놨을 때가 이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고 오른쪽이 0이 아닐 때가 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에요. 그래서 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찾고 x 오브 t를 찾고 이걸 우리가 넌 호모지니어스를 보통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해서 xp라고 놓고 그다음에 어떤 상수 곱하기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의 합으로 전체 해가 표현된다라고 했었죠. 이거는 옛날부터 이제 우리가 1학년 때부터 계속 배웠던 거고 간간히 보니까 이제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그리고 심지어 지금 그 기계공학 응용수학에서 배우고 있죠. 이미 많이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걸 다 풀고 있을 거고 저는 이제 쉬운 것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쉬운 거의 첫 번째 버전 오디널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퍼스트 오더 1차에서 특히 막 그 뭐 좀 이제
그 뭐죠? 공학 수학 뒷부분 이제 좀 갈수록 좀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풀 텐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리니어 ODE, 선형 ODE만 풀 거고요. 리니어 ODE의 굉장히 단순한 모양만 풀 겁니다. 1차 미분 방정식의 가장 기본은 이렇게 생겼고요. x 프라임 플러스 ax. 그러니까 x 프라임과 x가 서로 곱해지거나 제곱이 없는 거. 얘가 가장 기본적인 리니어 OD의 형태고 이제 이런 식으로 풀었죠. x를 익스포넨셜 함수의 형태라고 가정하고 거기에 이제 여기 s라고 하는 요 미지수를 이런 식으로 넣고 풀면은 찾을 수가 있고 이 개수 a는 아는 값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놓고 이제 여기에 이제 호모제 솔루션이니까 파티큘러 솔루션도 찾을 수 있어요. 만약 이게 그냥 전체 이퀘이션이라면 이제 이거 0이니 호모지니스 이퀘이션만 풀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상수 c는 이니셜 컨디션으로 결정이 됐었고 x 오브 0이 뭐 어떤 값일 때 이 값을 이용해서 이 c를 구할 수 있는 식으로 풀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형태로 이걸 식을 바꿀 건데 이거랑 똑같은 식이죠. 여기 상수 a를 여기 타우란 다른 상수로 넘겼어요. 상수가 왼쪽으로 간 거는 이제 그냥 위치만 바뀐 거고 a분의 1이 타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식을 바꾸면 x 프라임을 마이너스 타우분의 1 x로 쓸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어떤 식을 미분했더니 어떤 함수를 미분했더니 그 함수랑 같은데 거기에 마이너스 타우분의 1이 곱해지면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함수의 꼴이 x가 2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t밖에 없다라는 걸로 어 이제 식이 이제 그냥 바로 이제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이거 x를 미분하면 c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이 앞으로 나오잖아요. 익스포넨셜 함수의 미분은 그 앞에 지수에 붙은 개수만 앞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의 x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만족시키는 함수다라는 거를 그냥 눈으로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요 식을 보면 아 여기 해는 이거구나. 그냥 바로 딱 하면 나오는. 그래서 여기에 파우분의 1에 t가 곱해지는데 이 파우를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타임 컨스턴트라고 하고 이게 결국 이 익스포넨셜 함수가 천천히 떨어지냐 빨리 떨어지냐를 결정을 한다. 우리말로는 시상수라고 하는데 예, 굉장히 단순한 미분방식 형태로 나옵니다. 근데 이건 이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고 파티큘러 솔루션도 이제 풀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마도 너무 많이 봤거나 아니면 익숙해서 쉬운 내용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 2차 상미방정식도 한번 볼까요? 2차 상미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함수가 요거의 꼴의 합으로 나타날 것이다. 익스포넨셜의 함수의 어떤 개수들만 곱해서 더해서 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이거 두 번 미분하면 s 제곱이 나오니까 이렇게 묶이죠. 그래서 이거를 0을 만족시키는 해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이걸 0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걸 0을 만족시키는 거는 결국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했었고 그래서 s가 뭐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근의 공식도 볼까? a 이거 a 제곱 마이너스 4a 2분의 뭔가요? 근데 아무튼 근의 공식으로 s를 찾고 그 찾은 s1, s2가 있을 텐데 그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 세컨 오더 ODE의 그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이제 찾게 되겠죠. 이것도 이제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이미 많이 익숙한 내용일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거를 지금은 하지 않을 건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사용하면 이런 복잡한 상미 방정식을 좀 쉽게 풀 수 있다. 그냥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다. 그냥 계산하기 좀 쉬운 테크닉적이란 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요 회로에 대해서 이 미분 방정식을 세우는 걸 한번 해볼게요. 미분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 키르호프의 볼티지 롤을 적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한 바퀴 돌았을 때 전압의 합이 0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VS 그다음에 여기 지나갈 때 전압 강한 I가 있으면 IR 빼기 이제 IR입니다. 이쪽에 전압 강한은 VC라고 그냥 놓을게요. 마이너스 VC 이꼴 0. 그러면은 여기 전압 강한 IR이고 여기서 이제 VC를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I를 기준으로 할 거냐 이제 이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음, 여기서는 이 I가 일로 흘러가는 전류가 여기 다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 흘러가는 전류 I가 이 캐패시티에 흐르는 전류와 같고 그래서 I는 이제 C분의 dVdt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다 넣으면 이 식에다가 여기다 넣으면 VS는 RC dVdt 플러스 VC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미분 방정식 형태인데 V 프라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V가 있고 이게 V가 시간에 따른 함수고 이걸 우리가 이 VT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앞에 제가 타우 곱하기 V 프라임 플러스 V는 어떤 상수 VS는 지금 여기 상수거든요. VS라고 하는 상수 형태로 쓰면은 얘가 앞에서 얘기했던 미분 방정식이 있고 여기에 해가 그러면 뭐예요? VS, VT가 VT는 어떤 배수 곱하기 2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t가 되겠죠. 이건 이니셜 컨디션에 따라서 여기 상수 c가 달라지는데 미분방정식 호모지니스 솔루션 미안 여기 플러스 이제 뒤에 제가 설명을 여기서는 미분방정식만 했는데 어 여기 그냥 이거 풀어버릴게요 그냥 그러면은 지금 요 식에서 어디에 놓으면 될까요? 이 식에서 이 왼쪽이 어 호모지니스 솔루션 XH고 파티큘러 솔루션을 찾아야 되죠. 파티큘러 솔루션. 우리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파티큘러 솔루션은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이라고 하고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근데 여기서는 사실 그 사인 웨이브로 계속 변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 V 프라임이 값이 있을 텐데 지금은 DC 텀만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일정한 값으로 수렴할 것이다라는 거,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더 이상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 더 이상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없으니까 V 프라임이 0이 되고요. 여기 지워지니까 너무 당연하게 V가 해가 나오죠. 바로 VT가 VX다. 만약에 얘가 3V면은 이거를 뭐 앞에 무슨 이니셜 컨디션이 뭐가 있든지 간에 3V를 딱 걸어놓고 처음에 엄청 볼트가 높든 낮든 간에 그냥 오래 기다리면 여기 전압이 보다 3V다. 왜냐면은 제가 앞에 설명했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 DC에서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캐패시터는 마치 끊어진 회로처럼 된다 했죠. 캐패시터는 반드시 뭔가 변화해야만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캐패시터는 끊어져요. 캐패시터가 끊어지면 여기에 전압이 3V가 여기 더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3V 그대로 걸려 있겠죠.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 또는 파티큘러 솔루션이 여기서는 3V 여기서 VS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게 전체 토탈 솔루션이고 이게 초기 값이 뭐냐에 따라서 C가 결정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초기 값에 따라서 이건 결정할 수밖에 없고 이 당연히 처음에 시작 값이 뭔지 알아야지 전체 함수의 개형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미분 방정식을 만약에 전류의 형태로 쓴다고 하면은 아까 VS가 IR 더하기 VC였죠. 이 캐패시터에 걸리는 요 전압 VC. 근데 이제 아까 I는 여기 흐르는 전류는 C 곱하기 dB dt인데 이거를 그냥 적분해가지고 어, 바꾸면은 얘는 C분의 1 I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얘가 V가 되잖아요. VC.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전부 I에 대한 식이니까 이걸 한번 전체로 미분하면 I를 한번 미분해서 I 아래 요거를 I를 미분하면 I 프라임 R 플러스 C분의 I는 VS가 되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R로 나눠주면 여기 위에 있는 식이 되겠죠. 굉장히 단순한 형태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아까 V의 관점에서 다 통일해주면 I를 각 이제 V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V를 포함한 식으로 그럼 이제 V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V가 있는데 이거를 I에 대한 식으로 만들고 싶으면 V 대신에 그 적분해서 I로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주면 이렇게 이거 넣어서 이거 I라 이거 적분텀은 이제 미분 방정식에도 적분텀은 안 쓰니까 미분해서 적분한 거를 미분하면 다시 I가 되고 I는 미분한 게 여기 추가되니까 이제 I 한 번 미분 그다음에 IC 그다음에 이렇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타우가 RC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서도 이 RC가 이 RC가 여기서 타우였고 여기서 지금 RC가 타우죠. 왜냐면 RC가 여기 왼쪽에 여기 붙어야지 이게 시상수 타임 퍼센트 여기 C 이렇게 붙는 거죠. 얘도 I에 대한 솔루션을 바로 알 수 있는데 여기 모르는 개수 C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T 여기서 타우는 똑같이 RC고 플러스 I의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이 어떻게 되냐 어, 이 회로는 여기서 끊어지게 되면 계속 처음에는 딱 만약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시간에 따라 계속 변화하면 그 변화 때문에 전류가 흐를 텐데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에 전류가 더 이상 안 흐르는 그 상태가 되고 그럼 여기가 0이 되겠죠.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은 여기가 0이죠. 여기 호모제네 솔루션과 여기 파티클 솔루션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V에 대한 식도 쓸 수 있고 I에 대한 식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심지어 이렇게 미분하면 되죠. 얘를 한번 미분하면 VS는 상수잖아요. 상수니까 지워져서 0이 되고 요거 미분하면 앞에 C는 사실 요걸 다른 C예요. 얘는 이거 계산할 때 쓰는 C고 요 밑에 이거 계산할 때 쓰는 C니까 다르다는 거 알죠? 제가 듣고 다르게 안 써도 여기에 마이너스 타워분의 앞으로 이 미분 계수가 앞으로 나가면 그걸 합쳐가지고 여기다 녹여내면은 이제 같은 식이 나온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이거 두 개가 결국 같은 식이다. 이거 적분하면 얘가 되고 이거 미분 얘 미분하면 얘가 되고 이거 적분하면 얘가 되고 적분 형태가 앞에 나오는 거. 계속 이제 비슷한 걸 계속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거 또는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다른 한번 예시를 볼게요. 이제 이렇게 생긴 세로가 있어요. 여기서 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걸 사용을 해서 미분 방정식을 세워볼 건데 음, 일단 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I1이라고 했을 때 이 I1
더하기 이쪽으로 나가는 거니까 얘가 I2 더하기 I3랑 같겠죠. 아, 미안. IL이구나. IL과 I2랑 같다. 일로 들어간 게 일로 나가는 거랑 같다. 이게 키로프의 커런트 룰. 키로프의 커런트 룰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노드의 볼티지를 우리가 임의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VL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0볼트고 여기가 VL 볼트라고 했을 때 이만큼 그 여기랑 여기 전체적으로 얘는 다 전압이 같죠. 지금 이 영역에 있는 이 노드는 다 같은 노드이기 때문에 윗부분에 있는 다 여기 전압이 자, 여기가 VL이에요. 이렇게 이제 식을 써볼게요. 일단 일로 흘러 들어간 전류는 여기가 VS니까 VS에서 VL을 뺀 거에 R만큼 나눈 것만큼 전류가 들어가죠. VS 빼기 VL에 R만큼이 I1이고 얘가 I1이고 그 다음에 I2는 일로 흘러가는 건데 IL은 그냥 IL이라고 놓고 그다음에 I2가 일로 흘러 들어가는 건데 I2가 VL을 R2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I2는 여기 R12가 있으니까 R12 적어주고 VL 이렇게 더하기 IL 이렇게 이 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쓸 수 있죠. 그게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식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 VL이랑 IL 있는데 IL로 다 통일해 볼게요. IL도 있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게 지금 IL, VL, VS는 지금 상수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면 되고요. VL로 통일하든 IL로 통일하든 그냥 하나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요걸 아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 인덕터의 양가단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량이 여기 전압과 같다라는 이 전류 이 인덕터의 요 식을 쓰면 V는 L 곱하기 DIDT라는 식을 써서 여기다 넣으면 I에 대한 식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그냥 이 밑에 식이 뭐 복잡하니까 직접 넣어보자. 여기다 넣으면 VS분의 R1 빼기 R1분의 1 여기에 이제 LDI D가 되고 빼기 I 빼기 여기다 또 넣으면 R2분의 L DI D는 0이다. 그래서 여기 DIDT 로 묶고 I로 따로 묶고 상수는 이쪽으로 넘기니까 얘 전체가 마이너스니까 이걸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VS분의 R1은 R1분의 L 플러스 R2분의 L I 프라임 플러스 I가 되죠. 요거를 계산하면 R1 R2분의 R1 R2분의 R1 플러스 R2 L I 프라임 플러스 I가 되고 요 식을 정리한 게 이 식을 얘를 묶어서 넘겨서 정리하면 이렇게 그래서 얘가 타워분의 1이죠. 얘가 타워분의 1이고 이거의 솔루션이 파티큘러 솔루션은 여기서 알 수가 있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C의 2의 마이너스 타워분의 T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파티큘러 솔루션은 어, 얘가 없어진 거랑 같으니까 파티큘러 솔루션은 이 회로화상에서 봤을 때는 얘가 쇼트난 거랑 같고 쇼트난 거랑 같으니까 결국은 이렇게만 흐르겠죠. 이게 저항이 0이니까 1로 안 흐르고 이렇게만 흐르는 그 진압이 여기 전류가
R 원분의 VS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얘가 없다고 생각하면 얘가 없으면 R2 약분되고 I1, I2 다 약분되니까 IL은 여기 파티큘러 솔루션은 R 원분의 VS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하면 호모지니스 솔루션과 파티큘러 솔루션 두 개를 더하면 I에 대한 함수, I의 총 토탈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식을 일단 이런 식으로 세우고 그거를 이제 타임 컨스턴트 t에 대해서 솔루션을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f라고 하는 이거를 ft로 안 놓고 그냥 상수 f로 라지 f로 놓고 계산할 거라서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여기에 일단 어, 호모지니스 솔루션은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뒤에 파티큘러 솔루션은 다시 이 페이지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파티큘러 솔루션은 여기서 얘가 없어지니까 또는 이걸 다시 말하면은 여기다 대입했더니 이 식을 만족시키는 어떤 XS 스테이트 솔루션 이거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미분했는데 0이 되고 여기에 F를 넣으면 F는 상수니까 이거 미분하면 0 되고 이거 이퀘이션이 만족이 되니까 이거 그냥 바로 F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파티큘러 솔루션 또는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은 그냥 이거 입력 그냥 넣으면 되는 엄청 단순한 문제고 그래서 아까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과 이제 앞에서 우리가 호모지니스 솔루션 또는 여기서는 이제 트랜지언트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요거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근데 이게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게 제가 여기서는 지금 모든 이 폴싱 텀을 다 상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실제로 그 1학년 때 배우는 또는 지금 배우고 있는 민방 정식은 이 F가 F 오브 T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데 여기다 대입하면 이걸 만족시키는 어떤 F 오브 T를 해서 F 오브 T가 어떤 형태라고 가정하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풀잖아요. 지금처럼 푸는 거는 F 오브 T가 상수일 때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수가 아닐 때는 어떤 함수의 형태를 가정하고 파티클 좀 풀어야겠죠. 지금 엄청 단순한 것만 풀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고 이렇게 합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니셜 컨디션을 넣으면 계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니셜 컨디션을 우리가 x는 t가 0일 때 그래서 여기 x는 t가 0일 때를 대입해 보면 여기다 t 0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2의 마이너스 0승이니까 얘는 1이잖아요. 그래서 c 플러스 f가 얘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x 제로일 때 이거고 그 다음에 x 무한대일 때 t가 무한대일 때는 f잖아요. 그래서 사실 얘는 x의 어, t가 무한대일 때가 f고 그다음에 c는 그러면 여기서 c는 x 제로에다가 x 무한대를 빼는 거랑 같죠. 지금 f가 x 무한대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x 무한대 더하기 c가 x 제로니까 이걸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 상수 c는 x 제로 빼기 x 제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이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우 이 상수 c는 시작값에서 끝값을 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상수 c는 시작값과 끝값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 이거는 우리가 초기 조건을 주거나 또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는 분석해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 구하는 이 대상인 이 c는 x의 시작값과 x의 끝값의 차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처럼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돌아온다고 했던 앞에 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타우 나누기 t라고 했던 이 식의 이 모양을 보면 일단 우리가 2가 대충 2.7 몇이잖아요. 2.7 몇몇몇 이렇게 있는데
이 숫자가 되게 특이한 숫자죠. 이 숫자는 왜 특이하냐면 우리가 미분이라는 거가 뭐냐면은 이에 x승이라고 했을 때 x가 얼마나 변할 때 이 함수가 얼마나 변하느냐를 의미해요. 근데 함수의 값이 곧 거기에서의 기울기다. 우리가 수치 해석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에서의 기울기가 지금 얘가 1일 때, 얘가 2가 0승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로그가 아니고 자연수를 지수로 하는 함수. 그러니까 얘가 지금 0일 때 1이면 여기 기울기가 1이고 점점점 뭐 여기 좀만 2에 제곱하면은 2.7의 제곱이니까 대충 한 8 정도 되겠죠. 여기다 1, 2의 1승은 2.7, 2.7일 때는 2.7이 기울기고 2일 때는 8이 기울기고 하면은 이걸 선을 이으면 이렇게 생긴 모양. 이런 함수가 나온다는 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2의 x승은 이거의 함수의 값을 딱 평가하면 그 값이 이거를 미분했을 때 이거의 기울기랑 같다는 그냥 공간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거의 높이가 이 기울기고 높아질수록 기울기가 계속 가파라져. y 값이 곧 그 함수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2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3승을 계속 내면 내가 일단 2의 0승은 1이고 그다음에 2.7에 역수하면은 0.36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거의 제곱하면 2.7의 제곱분의 1은 아까 8분의 1 정도 되니까 0.14 이거 분의 1 그다음에 2.7의 3제곱분의 1 하면 0.04 4제곱분의 1 하면 0.01 그래서 이가 1, 2, 3, 4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2의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2승에서 2의 x승의 x가 1, 2, 3도로 늘어날 때마다 함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죠. 여기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처럼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근데 이제 이게 시상수라고 하는 시상수 타임 컨스턴트라고 하는 말로 불렀을 때 2의 마이너스 t분의 타우분의 t잖아요. 그럼 t가 타우가 됐을 때 이게 얼마나 줄어들어요? t가 타우가 됐을 때 원래 신호 크기의 30%가 되죠. 그러니까 시상수는 또는 타임 컨스탄트는 이 우리가 앞에서 이거를 내추럴 리스폰스라고도 하고 내추럴 리스폰스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가 반응하는 거니까 또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도 하고 또는 앞에서 뒤에서 트랜지언트 솔루션이라고도 하죠. 이게 지금 다 같은 걸 가리키고 있는데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의 솔루션이 원래 처음에 크기에 비해서 타우라는 시간이 지나면 크기가 36%로 줄고 2타우라는 시간이 지나면 13%로 줄고 3타우를 지나면 4%로 줄죠. 4타우를 지나면 1%가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4배가 됐는데 원래 크기의 1%로 된다는 크기가 그냥 점점점 이제 급격하게 줄어든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일단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타우가 클수록 여기 분모의 타워가 클수록 좀 오랜 시간이 지나야 스테디 스테이트로 간다라는 말이랑 같이 만약에 타워가 1초라고 해볼게요. 1초에 아까 딱 그 캐패시터를 딱 열었다 이걸 딱 떼면은 얘가 이거를 딱 닫으면은 시간이 점점점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을 갈 텐데 이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는 시간의 t 상수가 만약에 타임 컨스트가 많이 크면은 이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1초면은 이렇게 갈 거고 만약에 얘가 10초면은 타임 컨스트 10초면 천천히 갈 거고 또 그 빠르게 그 스테이트로 갈지를 이 타임 컨스턴트가 결정한다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리가 없어서 뭐 여기다 쓰면은 타임 컨스턴트가 아까 여기 요 회로 같은 거 RC라고 했었죠.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타임 컨스턴트는 R이 클수록 오래 걸리고 C가 클수록 오래 걸린다. 뭐 할 때까지? 스테디 스테이트로 갈 때까지. 이게 결국 타워를 결정하니까. 그 스테디 스테이트는 우리가 뭐 1% 원래 그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 1% 정도 오차가 나는 걸 뭐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뭐 70%, 여기서는 뭐 87%, 여기서 96%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원래 값으로 수렴할 건데 수렴하는 값에 한 1% 오차만 나면 오케이. 여기는 스테이트 왔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결국 4타운지 뭐 3타운지 2타운지를 결정하는 거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타워가 어쨌든 크면은 스테이트 스테이로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이유는 생각해보면 여기에 저항이 크면 아무래도 여기 전류가 일로 천천히 들어가겠죠. 그 캐패시터를 채워야 되는데 채울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캡의 원래 용량이 크면은 거기에 전류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레저부아를 채워야 되니까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스테이트 스테이트로 가는데 그러니까 RC의 값이 클수록 스테이트 스테이트로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 이제 개념적인 걸 다 설명했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예제를 쭉 계속 풀어볼 건데 어, 방금 얘기했던 요 문제 여기 저항이 있고 캡이 있는 문제고 여기에 DC 전원이 있을 때 여기 배터리가 연결돼 있을 때 여기 클로즈 여기 오픈됐던 게 이제 클로즈로 바뀌는 그러니까 스위치가 여기서 실제로 켜지는 거죠. 저희가 이게 회로가 닫히면은 갑자기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고 전류가 흐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점점점 캡을 채울 거니까 어떤 올라간 전압으로 여기가 갈 것이다.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여기 4볼, 5볼트로 초기값이 채워져 있다고 일단 문제에서 가정을 하고 있어요. 초기값을 0으로 안 놨다는 게 좀 특이하고 그 배터리의 전압은 12볼트고 VB라고 볼까요? 얘가 12볼트 그리고 이거의 솔루션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VT는 초기값과 끝값의 차이를 앞에 함수로 한다고 했으니까 초기값을 아까 여기 문제에서 그냥 5볼트로 줬고 끝값은 아까 여기 연결하면은 여기가 끊어지니까 여기 양단에 걸리는 VC 전압은 12볼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V 무한대 T가 무한대로 할 땐 10이고 V0 초기값은 5고 그럼 이거 두 개 빼면은 초기값에서 12 빼면은 마이너스 7이죠. 마이너스 7, 2에 마이너스 타워분의 T고 플러스 여기에 아까 스테이트 스테이트의 전압이니까 12볼트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타우를 계산해 보면 타우는 RC니까 R이 여기 1000옴이거든요. 1킬로 1000 곱하기 470 마이크로페라드 7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되고 요거를 1000을 나누면 얘가 7의 마이너스 3등이고 그리고 앞으로 다 넘기면 0.47이죠. 그리고 이거의 단위는 초 세크예요. 그럼 자, 딱이 RC 값을 보면 아 이게 차징되는데 대충 한 70 아까 몇 퍼센트였지? 70 64% 정도 차징되는데 한 0.47초 걸리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딱 스위치를 딱 키면은 여기 원래 올 수 있는 12볼트에 한 12볼트와 5볼트의 차이죠. 12볼트, 5볼트의 차이에 한 60 아까 64%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4배 하면은 1% 차이 난다. 그 4배 하면은 1.8초 1.8초 지나면 이 여기 개수인 7의 1%밖에 차이 안 나니까 거의 11.3볼트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처음에 시작이 여기는 여기 0볼트가 아까 좀 이상하게 이상하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여기 임의로 초기값을 5볼트로 시작했다고 했었죠. 이렇게 해서 12볼트로 수렴할 텐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 이 높이의 한 60% 정도 되는 게 4점 여기가 타임 퍼센트 타워가 됩니다. 얘가 0.6 까먹는데 6 63이네. 63 정도. 0.63 정도. 63% 정도. 이 높이라는 건 정확히 요 높이에 한 63% 정도 올라오고 만약에 0.42가 타임 퍼센트가 0.82 정도 되면 되겠죠. 이 정도 되면은 요 점까지 올라오는데 0.82초 걸린다. 그리고 요게 높이가 이 전체 높이에 잠깐 볼게요. 0.97 97% 정도. 이 전체 높이 90
7% 정도 여기 올라올 거라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여기에 인덕터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인덕터에도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이제 여기 VB가 걸렸을 때 이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써볼게요. VB 그다음 여기로 흘러가는 거니까 오른쪽에 그냥 여기 IR만큼 여기 전압가가 있을 거고 여기는 전압가가 V는 L 곱하기 DI DT죠. 그래서 플러스 L 곱하기 DI DT 이렇게 되니까 이거 전부 I에 대한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일단 요거는 상수니까 그냥 숫자니까 이건 무시하고 어떤 함수 IT로 쓸 거냐 또는 VT로 쓸 거냐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문제고 만약에 VT로 몰고 싶으면 VT에 대한 표현으로 다 바꿔서 IT에 이제 식을 교체하면 되고 뭐 IT로 몰고 싶으면 반대로 여기 넣어주면 돼요. 서로 이게 관계식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제 VL이라고 하는 요, 요 사이에서의 드랍과 전압과가 볼티지 드랍이 L DI DT라는 걸 우리가 인덕터로부터 알고 있으니까 여기 넣은 거죠. 자, 그럼 이거 아까처럼 쓰면은 R R로 다 나누면 R분의 L DI DT 플러스 I는 R분의 VD 이렇게 되고 이 식을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타임 컨스턴트 타우죠. 타임 컨스턴트 타우고 일단 트랜지언트 솔루션부터 구하면은 호모지니스 솔루션이 H라고 할게요. H 오브 T는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T다. 그 다음에 I의 파티큘러 솔루션 또는 스테이트 스테이트 솔루션은 이거죠. R분의 V. 그리고 회로에서 보면 제가 계속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회로가 있는데 여기에 인덕터가 이렇게 있으면 인덕터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냥 저항이 없어져서 그냥 쭉 그냥 도체처럼 연결된 형태가 됩니다. 그럼 여기 R이고 VB니까 여기 흘러가는 전류는 스테이트 스테이트에서 R분의 그냥 VB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겠고 I 오브 T는 그래서 I 오브 T는 이거 두 개 더한 거고 근데 그러면 이걸 일단 쓰자. I 오브 T는 C2의 마이너스 4분의 T 마이너스 플러스 R분의 V 여기에 처음에 전류를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 전류가 이거 회로를 끊어놨으니까 전류가 안 흐르겠죠. 0이죠. 처음에 전류는 0이고 어, 그리고 얘가 여기다 0 넣으면은 C 더하기 R분의 V 죠 그래서 C는 마이너스 R분의 VB다. 이거를 식을 정리하면은 IT는 마이너스 R분의 VB 2의 마이너스 4분의 T 플러스 R분의 VB니까 R분의 VB로 묶으면 1-2의 마이너스 4분의 T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타우는 아까 여기 뭐라고 했어? R분의 L이라고 했고 R이 4옴이고 L이 0.1 헬리니까 얘는 0.025 단위는 초. 좀 빠른 편이죠 얘는 0.025 초면은 아까 60
60 몇 퍼센트? 63.6%의 스테디 스테이트에 가깝게 근접한다. 그리고 아까 여기 스테디 스테이트 V 2분의 R, 아니 스테디 스테이트 값은 R이 4ohm이고 V가 50V니까 전류가 12.5A로 수렴할 것이다. 시작은 0A.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0A에서 12.5A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것이다. 요거를 10을 여기다가 넣으면 얘가 12.5 1-2에 t 나누기 0.025초. 요게 이제 숫자를 다 넣은 최종 답이 됩니다. 그래프로 그리면 요렇게 여기가 12.5암, 0암 시간에 따라 그러면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이 책에 있는 문제 예제들을 풀고 있는데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문제를 좀 읽어볼게요. 여기에 스위치가 열려 있다가 닫혀요. 닫히면은 여기 전압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50ms 지나서 스위치를 다시 열어요. 그리고 그때 VC를 구해보죠. VC의 함수의 개형을 구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거에 태반인 이퀴버런트 회로로 바꿔서 풀면 더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태반인 이퀴버런트 서킷을 먼저 만들어 보죠. 어, 일단 여기 양단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회로가 끊어졌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세 개 태반인 이퀴버런트 레지스턴스랑 그때 태반인 이퀴버런트 볼티지를 구합니다. 그래서 일단 태반인 이퀴버런트 레지스턴스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를 연결했을 때 느껴지는 양단의 저항이죠. 토탈 레지스턴스. 양단의 전압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R1, R3가 있고 여기 R2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거 두 개는 병렬이고 R1, R2 병렬, 그다음에 R3 직립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여기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일단 R1 R2가 1K 옴이라서 이거 두 개 병렬하면 500옴이 되죠. R3가 500옴이니까 그러면 다시 1K 옴이 됩니다. RT는 이제 1K 옴이고 그 다음에 VT를 구해보면 VT는 어떻게 구했어요? 이 오픈 서킷에서의 여기서 느껴지는 전압이 VT. 근데 여기에 끊어졌기 때문에 얘는 무시하면 된다 했고 그럼 결국 여기에 걸리는 전압인데 같은 전압이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이 볼티지 디바이더에서 결정이 되죠. VT는 VB에 볼티지 디바이더 R2 R1을 더한 R1 R2 더한 거에다가 분자가 R2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걸 회로를 열어놨으니까 이 VT의 T가 0일 때는 0볼트일 거고
VT의 T가 무한대일 때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회로가 끊어진 거랑 같으니까 아까랑 똑같은 VT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VT가 될 거고 이것도 계산해 보면 VB가 지금 15V, 15V의 R1R2가 같으니까 얘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7.5V, 얘가 7.5V가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양다에 걸린 전압이 요거를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게 있었고요. 자 이제 미분 방정식을 세워보자.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데 이거는 계속 했던 거니까 네, 계산하지 않고 그냥 바로 쓸게요. 여기 미분 방정식은 RC EVT 플러스 V가 아까 스테디 스테이트 볼티지 VT가 되죠. 얘가 아까 7.5V였는데 7.5V고 그리고 이제 사우가 RC니까 사우 계산해 보면 R이 아까 RT가 뭐였지? RT가 1kΩ 그다음에 C가 25페럿이에요. 25 마이크로페럿. 그래서 R이 1kg니까 1000 곱하기 25 마이크로페럿. 10 마이너스 6수. 약분하면 3이고 그래서 결국 0.025초. VT에 대한 함수를 이제 계산을 하면은 어, 시작 빼기 그 V 제로 빼기 V 무한대에 2의 마이너스 4분의 T고 플러스 V T가 무한대일 때랑 같고 얘가 마이너스 7.5 2의 마이너스 0. V 제로가 0이니까 일단 이거 그대로 쓰면 마이너스 4분의 T 플러스 7.5고 결국은 7.5로 묶어서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우 타우를 이제 실제 숫자로 쓰면 0.025초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언제까지냐면은 t가 0부터 0.2, 0.05초일 때까지. t가 0.05초면 여기 t 나누기 타우는 t 나누기 0.002호는 0.05 나누기 0.025니까 얘는 2죠. 그러니까 t가 2타우잖아요. 그래서 이가 2타우 나누기 타우는 타우 2니까 저희가 7.5 1-2의 2승 이게 마이너스 2분 마이너스 2분이고 얘가 그 숫자를 제가 까먹어 다시 한번 볼게요. 0.135 정도 됩니다. 얘가 0.135 그러면 7.5 곱하기 0.865 정도. 스테이지 스테이트의 86% 정도 근접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전압이 쭉 올라갔을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차징이 쫙 됐을 텐데 근데 끝까지 못 가고 여기서 다시 오픈되죠. 여기 키가 딱 열리게 되면 이게 부호가 잘 키가 그 t가 50ml보다 클 때 여기서 50ms에서 다시 디스차징이 차징된 게 디차징이 될 텐데 이 디스차징 되는 순간에는 여기를 회로를 끊었기 때문에 이 그림상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방향은 요거밖에 없죠. 일로는 못 흐르잖아요. 왜냐면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회로를 보면 수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식을 세우면 여기에 전압 강화, 이쪽에 전압 강화 IR3, 이쪽에 저희 R, 이쪽에 이제 여기 전압 강화는 VC, 이쪽에 전압은 IR2만큼 전압 강화니까 마이너스 IR3, 마이너스 IR2, 그다음에
마이너스 VC가 0이다. VC는 i의 R2 더하기 R3랑 같다. 근데 여기 이렇게 쓰지 말고 이거 그냥 더하기로 쓸게요. 근데 여기 i가 EV BT에 C 곱한 거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결국 식이 R2 더하기 R3 C dV dt 더하기 V가 0이다. 여기서는 이제 타우가 뭐예요? 얘가 타우죠. 타우는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푼 거고 이걸 이제 풀어볼게요. 타우는 R2 더하기 R3에 C 곱한 거. 여기는 파티큘러 솔루션이 스테이트 스테이트에서 0일 거고 이게 계속 디스차지 되면 여기에 전압이 다 빠져가지고 0이 되겠죠. V 무한대는 0이고 V 제로가 아까 여기서 T가 0.05일 때 그때 구했다니까 이거는 계산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0.899 6.4V 6.499 6.4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면 돼. 요거는 뒤에로 가져갈게 잘라내서 그대로 여기는 소식 다 그대로 다시 한번 쓸 거예요. 여기. 마지막으로 계산을 해보면 VT는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타워분의 T 플러스 스테이트 솔루션 0인데 그러면은 T가 0일 때 C고 얘가 C가 0일 때가 아니죠. C가 여기서는 T가 초기 값이 0이 아니고 V가 T가 0.05초일 때 이게 T가 0초가 아니고 0.05초일 때가 시작값이라서 이 이니셜 컨디션이 꼭 0일 필요는 없거든요. T가 0.05일 때 6.5 볼트고 6.49 그러면 T가 0.05일 때 대입해보면 C 곱하기 2에 마이너스 0.05 나누기 타우가 6.4 그죠? 그러면 C는 요거를 다시 일로 넘기면 6.49에 2에 0.05에 나누기 타우가 되거든요. 이 2의 마이너스 A승을 역수하면 2의 A승이죠. 2의 A승분의 1을 한 게 2의 마이너스 A승이니까 그럼 2의 마이너스 1승이 2분의 1이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2의 마이너스 0.05의 타우를 분모를 양단에 나누면 이거 나올 텐데 그게 결국 이거를 플러스로 바꾼 이 녀석을 백혈준으로 바꾸니까 이렇게 되고 최종 정리하면 VT는 6.49 곱하기 C가 이제 2의 플러스 0.05 나누기 타우고 이제 얘가 C고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우 이걸 두 개를 합치면 6.49 2의 마이너스 한이 없네요. T 마이너스 0.05 나누기
타오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좀 크게 쓰면 2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0.05에 나누기 타오 이렇게. 왜냐면 이거 두 개 합칠 수가 있고 이걸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로 이제 묶어주면은 이렇게 되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이거를 함수를 그리면 얘가 t가 0.05일 때 6.49부터 시작해서 쭉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얘가 세츄레이션 됐을 거는 여기 7.5 여기였는데 여기까지 못 가고 이렇게 다시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 예제 하나 더 풀어볼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개념적으로만 설명할게요. 끝까지는 못 볼 것 같고 똑같이 이런 회로가 있는데 여기에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를 보는데 그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입력 신호를 보면은 입력 신호가 0에서 15볼트로 쫙 올라갔다가 다시 0이 여기서 0이 돼. 입력 볼티지가 이렇게 왜냐면 VB를 걸었다가 VB를 껐으니까 얘가 인풋이고 얘가 지금 아웃풋이 얘는 그런 따라갔다가 따라오는 버튼이 되고 비슷하게 여기 똑같이 이 5볼트를 1 마이크로세컨드 동안 줬다가 다시 다 끄는 이런 걸 우리가 펄스 신호라고 하는데 펄스 신호를 줬을 때 이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를 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랑 똑같이 풀면 돼요. 이렇게 똑같이 풀면 되고 어,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퍼스트 오더 ODE 풀었으면 이제 세컨 오더 ODE를 풀어볼 텐데 세컨 오더 ODE는 이런 식으로 쓴 게 이제 리니어 ODE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고 이렇게 형태를 푼 거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바꿔서 볼 거예요. 이게 아마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바꿔서 볼 거고 여기 다 배수가 정해지는 값들이 있고 이렇게 풀면은 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걸 다시 리마인드하면 세컨 오더 ODE는 이런 식으로 개수가 있고 이 개수의 이 2의 람다 x라고 하면 람다라는 미지수를 넣고 풀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나오고 거기에 근의 공식 쓰면은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나오죠. 근데 이 근이 두 개의 실근일 때, 그다음에 중근일 때, 그다음에 허근일 때에 따라서 어, 이 식이 조금 다르게 나온다. 솔루션이. 그래서 실근일 때는 실근의 두 개, 람다의 두 개 합으로 2의 마이너스 2의 람다 1x, 2의 람다 2x의 조합으로 쓰면 되고 그다음에 중근일 때는 2의 람다 x에다가 x를 선형적으로 곱한 x 2의 람다 x를 추가해서 그리고 두 개의 선형 조합으로 솔루션을 찾으면 되고 마지막으로 허근일 때 허근일 때가 문제인데 허근일 때는 이제 근해 공식 풀면 이 안에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작을 때니까 그걸 이렇게 허근에다가 앞에 상수 곱해준 v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실수 리얼텀 더하기 허수 여기 이미지너리 텀이 있을 텐데 이 이미지너리 텀과 이 리얼근을 두 개를 합쳐서 써보면 이렇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iv. 근데 이거는 우리가 2분의 a 곱하기 2의 플러스 마이너스 iv로 나눠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예전에 우리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2의 2분의 a 코사인 v
플러스 마이너스 I 사인 V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었고 이제 이렇게 생긴 두 개의 근의 조합으로 요거 두 개의 조합으로 함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코사인 사인 들어가니까 이렇게 진동하는 이제 바이브레이션 코사인 사인 이제 사이노소이드하게 출렁이는 신호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이렇게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허근이 어떻게 여기 허수가 어떻게 없어지는지는 다음 시간에 허수가 원래 있으면 안 되는데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